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상조 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동결될 것이다. 아니다. 직급별로 차등 인상될 것이다. 보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실상은 공무원 허리띠를 졸라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보도들입니다. 네, 공무원 노조가 지난 4월 요구했던 임금 인상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합원이 14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 노조는 벌써 4번이나 노조 설립 신고를 막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공무원 노조 김남중 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보도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공무원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맞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확인되는 건 없고요. 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저희 전부인데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에서는 동결의 얘기가 나오고 네. 어떤 곳에서는 차등, 소액의 차등 이제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군데 전부 다 얘기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됐든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최소한으로 인상해야 된다. 예. 이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선에서 그것보다 뭐 최소한 인상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3, 4% 그 이하로 가지 않겠느냐, 동결되거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 4% 이하 뭐 좀 너무 기대가 크신 거 아니에요? 글쎄, 정부가 지금 안행부, 언론 보도에는 안행부가 이제 그렇게 3, 4%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봐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뭐 작년에 2.8% 올라갔고, 2009년도, 2010년도에 그 한 푼도 오르지 않았던 이런 거로 비교해 보면은 아마 거의 동결 수준에 이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언론에 나온 거를 뭐 그렇지 않다.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석을 전후해서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좀 확인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임금에 대한 공무원 노조 입장이 이미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9.6%의 인상을 올 4월 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9.6%는 뭐 엄청나거나 뭐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년도의 물가 인상률이 2.5% 정도는 될 거다.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정부가 지금 4%로 세입을 잡으라 뭐 이렇게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2.5%만 계산을 하더라도 5.3% 이 두 가지를 합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의 임금이 민간 기업 수준에 비해서 한 80%, 83%대로 대단히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박근혜 정부 5년 기간에 그 차이를 갖다가 보존하는 정책 조정 한 4%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물가 상승률의 기본을 갖다가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9.6% 이상은 인상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네. 판단하고 그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수치만 보면 9.6%가 좀 높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뭐 물가 인상 그리고 또 그동안에 동결되거나 사실상 동결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수치가 9.6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예, 기본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대단히 낮은 수준에서 정부가 유지 관리해오고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뭐 어떻게 됐건 경제의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도 내년을 4%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어진다고 뭐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예. 최소한 기본적으로 경제가 올라가는 만큼 또 물가가
올라가는 한 2, 3% 정도의 기본적인 것, 거기다가 그동안 공무원과 관련해서 박봉으로 유지했던 부분들은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기본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동안 뭐 임금의 인상 추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땠어요? 공무원의 임금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공무원의 임금을 민간 기업하고 비교를 할 때, 정부가 비교를 할 때, 이건 저희들이 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를 할 때 100인 이상 민간인 사업장의 임금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무원의 임금은 지금 현재 그 수준의 83%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9년도 10년도에 한 푼도 올리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작년도에 2.8% 이렇게 낮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던 것이 기본 이렇게 민간하고의 임금 차가 급격하게 나고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임금과 공무원 임금이 벌어지는 추이예요? 예,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는 90%를 넘어가고 93%, 4%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보게 되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를 들어오고 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80%대로 떨어지더니 이게 급기야 이제 83%. 일반직 그 수준으로 공무원 안에 내부적으로 대단히 많은데 일반직 수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76%대로 떨어지고 있어서 네. 공무원의 임금이 우리 밖에서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쟤네들 대단히 많이 받고 뭐 엄청나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실제의 금액을 가지고 우리 사회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평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 전체의 공무원으로 따질 때는 경찰 공무원도 있고 교육직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네. 비교를 하게 되면은 76%고 100만 공무원, 경찰들, 군인들 뭐 이런 그다음에 교사 전체를 포함해서 비교를 하면 83%.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 벌어진 격차를 다 보전해 달라는 요구인가요? 아니면 조금씩 좁혀 달라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이걸 갖다 일시에 요구하게 되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또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할 생각이나 무리한 생각은 없습니다. 국가 경제를 갖다 판단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로드맵은 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박근혜 정부 5년 기간 동안에 민간 보수하고의 그 차이를 갖다가 좁혀가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1년에 한 4, 5% 정도의 정책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갖다가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상승률 이외에 반영을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점차적으로 공무원과 일반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차별을 없애나가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맞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 임금 인상안을 지난 4월에 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공무원 노조가 설립 신고가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뭐 일반 기업에서 벌어지는 노사 임금 협상 이런 게 벌어지는 건지요? 뭐 실제로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이 전국에 한 100개 정도가 이렇게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 노동조합도 있고 다른 노동조합도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있는데 정부는 이제 민간보수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공무원 임금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논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 안에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가 돼 있는 노동조합에서 한 3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안에 들어간 것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로 가는 것. 작년에도 2.8%밖에 오르지 않았고 올해도 민간보수심의위원회에서 안행부가 얘기하고 있는 뭐 한 3, 4%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임금 동결이나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잠시 공무원 노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조합원 수가 14만 명. 예. 저희들은 14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법, 사법,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 전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최대 조직이고요. 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중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큰 노동조합입니다. 예. 다만 이제 설립 신고 안 돼서 아직도 법의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설립 신고 안 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법 단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정부도 그런 이데올로기 공격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렇게 이제 여론을 이제 호도하고 움직여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은 지금도 현재 설립 신고를 갖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는 그런 노동조합이고 법적으로 봐도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법외 노동조합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법에 인정된 법외 노동조합이고 다만 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지만 계속 반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저희들 활동이 정부가 보기에는 정부 입장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이것이 관료 조직을 바꿀 수 있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료 조직의 변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좀 더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행정으로 정부 정책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활동들이 아마 법인 노동조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최근에 설립 신고 냈던 게 지난 7월이었던 거예요? 8월이었던 거예요? 네, 7월입니다. 7월에 정부하고 약속을 전부 다 해서 네.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냈죠. 그 노동부 장관도 해준다고 국회나 이런 데 와서 얘기를 했고 이 정도면 된다라고 전부 다 해서 했는데 8월 2일 날 최종적으로 정부가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부가 공무원을 국민들 이전에 정부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한 거 아니냐,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실무 차원을 넘어서 장관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그 가능한 이유를 또 들어서 이미 얘기된 얘기를 확인되고 정리된 얘기를 사유로 해갖고 반려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박근혜 정부가 도대체 이 공무원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노동조합과 관련한 부분, 노동자 전반과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이번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실무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예, 민주노총 그 위원장실에서 장관과 민주노총 당시 위원장과 저가 만나서 설립 신고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자라고 합의를 했고 노동부는 해당 부서의 그 과장, 그다음에 계장으로 해서 국장까지 해서 실무팀을 꾸렸고 저희들도 담당자를 실무팀을 꾸려서 8차례 이상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동안 요번이 4번째였으니까 3차례에 되면서 거부됐던 부분들, 반려됐던 부분들을 전부 다 검토하고 서로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행을 했는데 정부는 마지막에 반려를 한 그런 부분이죠. 네. 지난해 10월에 사실상 설립 요구 수용을 촉구하는 그 공무원 노조 총회가 대규모로 열렸고 그 자리에 박근혜 후보의 대리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최고위원이 박근혜 그 당시 후보, 대통령 후보의 인사말을 직접 가지고 와서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복지 수준과 이런 것들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해서의 행사에도 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공무원 사회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임금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노동조합 저희들 신고와 관련된 부분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약속과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할지가 궁금한데요. 10월 투쟁 얘기가 나오더군요. 예,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 지금 임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 다른 기타 영역들 대학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받던 수당이 월 한 100만 원 정도씩 사라지는 9월 달서부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10월 달에 저희뿐만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 계신 공공운수연맹 노조와 또 정교조와 함께 10월 달에 총력으로 정부와 관련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집회, 그다음에 활동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일회성 집회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투쟁 계획이 있으세요? 지속적으로 좀 정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임금의 이 문제는 공무원의 임금이 박봉이다라든가 아니면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이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임금이 대단히 낮게 책정됨으로써 공공에 있는 영역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임금이 네. 노력한 대가만큼 받지 못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서 공무원 임금이 계속해서 작용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할 때 공공부분, 공무원과 공공부분에서부터 그 임금을 동결하고 최대한 줄여서 그걸 갖다가 사회적으로 전부 다 확대하겠다. 예. 그다음에 공무원의 일자리도 시간제로 바꾸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 전반으로 옮겨가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야 될 그런 정책과 관련한 부분을 공무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 이 공무원의 임금이 만약에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 동결이 되거나 한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임금 전체가 동결되거나 대단히 낮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작년에 저희들이 2.8% 그 공무원 임금이 오를 때 공공부분 전체의 임금도 정부가 주도를 해서 똑같이 2.8%밖에 안 오르고요. 네. 공무원 임금이 낮게 갔을 때에도 그렇게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임금도 대단히 낮게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공무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임금을 높여간다는 판단을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방송을 접하고 신문을 접하면 거기서 얘기하는 노동과 관련된 특히나 이제 임금 문제와 관련된 보도를 단순한 그들만의 이해관계 문제로 이해하시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보도 언론사들이 이렇게 유도하기도 하지만 네, 지금 말씀은 그것이 특히나 공무원이라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임금 구조의 바로미터가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으로서의 작용은 예전에 군사 정권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회 산업화되는 급격하게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공무원의 임금을 지난 수십 년간 또 아주 낮게 책정을 해왔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임금 노동자들이 가져가야 될 자기 가치와 관련된 부분의 임금을 대단히 낮게 책정해 왔는데 이것이 민주화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지금에 와서도 특히 이명박 정부를 넘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2010년도 한 푼도 오르지 않았고 작년 올해 만약에 내년까지 해갖고 공무원의 임금이 동결 내지 이에 가까운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은 사실상 공무원의 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민간 부분과 관련해서 더욱 격차가 나겠지만은 이 격차가 나는 부분을 넘어서 민간 부분도 자기가 받아야 될 임금과 관련한 부분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무원의 기준에 준해서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사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나 저희들이 좀 분명하게 좀 인식을 하고 공무원들의 임금과 관련된 부분, 공무원들, 쟤네들만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바라보시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노동으로서 일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자기의 가치를 갖다 배분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공무원의 임금이 올라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또 국민들 사이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야 된다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공조직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의 그런 부분의 말씀이 계시고 그거는 지난 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공무원의 임금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늘 정부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민간 쪽이나 언론 쪽에서 나오던 일부 언론 쪽에서 나오던 얘기들인데요. 예. 공무원의 임금을 갖다가 줄이고 그것을 갖다 솔선수범할 것이 공무원이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경제를 갖다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그 금전적으로 그 혜택을 줘서 그 국민들이
정당한 소비를 할 수 있고 그 정당한 소비가 확대되고 함으로써 경제가 다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내수 경제를 갖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돌릴 수 있는 특히 지역에 있는 곳에서 지역 경제를 갖다 돌리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일정하게 월급을 타고 봉급을 타는 사람들의 봉급이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각 지역에서 소비를 하느냐가 이것이 관건이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임금을 갖다가 올려주고 하는 것이 이 공무원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로 판단할 때 절대로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무원의 임금을 올려주고 그걸 통해서 민간 부분의 임금까지도 올리고 그렇게 올라간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임금을 가지고 내수를 갖다가 촉진하고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내수 경제를 올리고 외국의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고 흑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내수 경제가 올라가야 되고 건강하게 이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졸라맸던 부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그 임금을 통한 소비를 갖다가 정당하게 시켜서 내수 경제를 제대로 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일부러 기획한 건 아닌데 이어지는 우리 선대인의 대인 경제 코너에서 시중에 돈은 공급은 많이 확대가 되는데 시중에 풀리는 돈은 없다. 그래서 내수가 침체되고 경기 불황이 이어진다는 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예. 지금 임금 문제 짚어봤고 또 정부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 문제도 짚어봤는데 공무원 노조가 당면에 있는 또 심각한 문제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은 공공 부분 전체가 민영화되는 그런 문제죠. 예.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내년서부터 아마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또 올해 언론에서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공무원 연금을 해체하거나 내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대단히 연결되어 있는 거고 특히 공무원 사회 안에는 상수도의 민간화,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 요금의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가져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막아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쉽지를 않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이걸 민영화시키지 않으면은 예산을 주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도 상수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민간으로 이렇게 위탁이 되고 민간으로 민영화가 돼서 국민들의 삶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공무원 연금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연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공격이 되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연금과 관련한 부분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은 국민연금의 수준을 공무원 연금의 수준으로 어떻게 올려갈 건가를 논의를 좀 시작해서 우리의 노후와 관련된 국민 전체의 노후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대로 보장받고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노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두 가지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되고 국민 전체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민주노총이나 공무원노조 이 공공부문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공공부문의 민영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의 삶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다라는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친절하게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역할을 언론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이번 추석 때에도 저희들이 귀성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이런 상수도의 민영화 문제, 그리고 저희는 아니지만 철도 같은 데가 지금 이제 민영화가 또 된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스도 또 민영화돼서 가스요금도 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향 가시는 분들에게 좀 선전전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 그동안 먹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영역들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하지만은 추석이나 이런 연휴를 통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나의 삶의 문제가 다른 기타의 영역, 다른 영역들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네. 판단하면서 같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연휴나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선전전이라는 표현을 뭐 설명전? 예. 선전전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전투적이어서 예. 지금 우리 삶이 좀 팍팍하긴 합니다만 예, 뭐 그건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드렸던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정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로라는 그 지하 혁명 조직에 그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경기도 쪽에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지금 현재까지 뭐 저희들한테 들어온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에 난 거 보면은 참석하신 분의 확인된 부분들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40명이 공무원이다. 예. 글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또 검찰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막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로 혁명 조직의 반 정도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아로 조직 혁명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조직의 반이 공무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확인한 바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무차별적인 공격이 과연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 국정원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맞는가? 국정원이 이렇게 언론과 관련해서 무지막지하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의 여론을 갖다가 그 내용들을 갖다가 흘려서 되는 건가? 이런 네. 우려들을 저희 내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